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뱃살과 허벅지살. 왜 그리 안 빠질까? 많은 다이어터들이 복부와 허벅지를 난공불락의 부위로 여기곤 합니다. 특정 부위의 살만 빼는 스팟 리덕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면 왜 이 부위의 지방은 유독 빠지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원인은 복부와 허벅지 지방의 구조적, 생리적 차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며 유독 살이 안 빠진다고 느끼는 부위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복부와 허벅지입니다. 남성이나 폐경 이후 여성은 주로 복부를, 젊은 여성은 허벅지와 엉덩이를 호소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살이 안 빠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방의 구조적 특성과 호르몬의 작용에서 기인한 결과입니다. 이 지방 구조. 1. 복부 지방의 구조. 복부 지방은 크게 복부 내장 지방과 복부 피하 지방으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복강 바깥쪽의 지방을 모두 같은 피하 지방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그 구별이 좀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복부 피하 지방은 다시 4층으로 나뉘는데, 이 중 깊은 곳에 위치한 심층 피하 지방일수록 내장 지방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 종류, 특징. 심층 피하지방, 내장지방과 유사하게 잘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건강에는 악영향이 더 큽니다. 표층, 피하지방, 복부지방 중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부위로 눈에 보이는 군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복부지방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비교적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깊은 곳의 지방일수록 빠르게 연소됩니다. 즉, 극도로 단순화하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타 나간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사람들이 뱃살이 안 빠진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표층 피하지방, 즉 눈에 보이는 군살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옆구리 살이 마지막까지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표층 피하지방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남성에게 뱃살이 유독 많은 이유,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큽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남성 호르몬이 압도적으로 많아 같은 지방이라도 복부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등 건강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 또한 폐경 후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남성형 호르몬 부조가 되어 뱃살이 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성전환자들의 경우 뱃살이 가장 먼저 빠지는 부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허벅지 지방의 구조. 허벅지 지방층은 미량의 근내 지방을 제외하면 거의 100% 피하 지방입니다. 엉덩이와 다리의 지방은 복부의 피하 지방보다도 지방산을 방출하는 정도가 훨씬 적습니다. 즉, 에너지를 가장 천천히 더디게 내놓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지방이 바로 허벅지 지방입니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남성 또한 허벅지가 굵어진 후에는 복부 피하 지방보다도 더 빠지기 어렵습니다. 허벅지 지방은 본래 잘 쌓이고 잘 빠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허벅지에 지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더욱 심한데, 여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합니다. 3. 임신으로 인한 체지방 증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 체지방 세포의 증가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일어나지만 임신은 그중 하나입니다.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허벅지 부근에서 체지방 세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렇게 늘어난 체지방은 출산 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요요. 과도한 다이어트와 이로 인한 요요 현상 또한 체지방 세포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체지방 세포의 증가는 허벅지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허벅지 둘레의 건강 기준. 일반 성인의 경우 허벅지 둘레 키 X 0.3이 표준입니다.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는 이보다 훨씬 굵어도 문제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기준이 동일한 이유는 남성은 근육량이 많고 여성은 피하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3. 납작한 배와 날씬한 허벅지를 위한 현실적인 접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복부와 허벅지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여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다면 조급함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정 부위만 공략하는 스팟 리덕션은 불가능하며 우리 몸의 지방 연소 순서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신 체지방률 낮추기. 복부든 허벅지든 전체 체지방률을 낮추지 않고는 부분 감량은 불가능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체지방을 정상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성 기준 10부터 15%, 여성 기준 18부터 22%. 아직도 허벅지가 굵고 뱃살이 남았다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복부 피하 지방과 허벅지 지방은 마지막까지 남는 부위입니다. 이때 욕심을 부려 더 빼겠다고 체지방을 비정상적으로 낮추거나 근육량까지 줄이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걸 막습니다. 이 장기적인 유지와 체지방 분포 재편. 1단계에서 목표한 체지방률을 달성했다면 이제는 그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벅지와 복부의 피하 지방은 다른 부위보다 느릴 뿐이지 결국 빠지기는 빠집니다.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 체지방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체지방 분포를 조금씩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1년 또는 그 이상 꾸준히 노력하면 전체 체지방량은 1단계와 비슷하더라도 이전보다 가늘어진 허벅지와 덜 늘어진 뱃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복부와 허벅지 체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생리학적 원인, 복부와 허벅지 체지방은 다른 부위에 비해 지방 감소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생리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 생리학적 원인 1. 지방세포, 수용체 분포. 지방세포에는 지방을 저장하거나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다양한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2.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 이 수용체는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부와 허벅지 지방에는 알파의 AR이 다른 부위보다 많아 지방 분해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3.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이 수용체는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복부와 허벅지 지방에는 베타 AR이 다른 부위보다 적게 분포하여 지방 분해 효율이 떨어집니다. 4. 혈류량. 특정 부위의 지방 조직으로의 혈류량은 지방 분해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부와 허벅지 지방 조직은 다른 부위에 비해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혈류량이 적으면 지방 분해에 필요한 호르몬이 해당 부위에 도달하고 지방산이 이동하는 데 제한이 생겨 지방 연소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 호르몬 민감도. 지방 조직의 호르몬 민감도 또한 지방 축적 및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인슐린 민감도.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지방 조직으로의 포도당 흡수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7. 카테코라민 민감도.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카테코라민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복부와 허벅지 지방은 카테코라민에 대한 반응성이 낮아 지방 분해 자극에 덜 민감합니다. 이 호르몬이 복부 및 허벅지, 체지방 축적 및 감소에 미치는 영향. 1. 에스트로겐. 여성의 체지방 분포. 여성은 폐경 전까지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의 지방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출산과 관련된 에너지 저장 메커니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폐경 후 변화. 폐경 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지방 축적 부위가 복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2. 인슐린. 지방 저장 호르몬.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상승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특히 복부 지방 축적과 관련이 깊습니다. 3.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르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식욕을 증가시키고 특히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지방세포를 증식시키고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 비만.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팔다리는 가늘고 복부에만 살이 찌는 쿠싱 증후군과 유사한 체형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유전적 요인과 성별에 따른 체지방 분포. 1. 유전적 요인. 개인의 유전자는 체지방 분포,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 호르몬 민감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유전자는 특정 부위의 지방 축적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지방 감소 난이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부에, 어떤 사람은 허벅지에 지방이 더 잘 쌓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성별 차이. 여성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하체와 유방에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출산과 수유를 위한 생리적 적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보다 비상시 대비한 저장고의 역할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지방 감소가 어렵습니다. 남성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복부, 특히 내장 지방의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입니다. 남성의 복부 지방은 여성의 하체 지방보다 지방 감소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지만 내장 지방은 건강상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5. 생활습관이 복부 및 허벅지, 체지방 감소에 미치는 영향. 체지방 감소는 단순히 칼로리 섭취량과 소모량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습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1. 식단 구성. 칼로리 적자. 체지방 감소의 기본 원리는 칼로리 적자입니다.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아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유지 및 증가에 필수적이며 이는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합니다. 복합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높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지방 축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 등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지방, 불포화 지방산은 염증 감소 및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과 체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섬유질, 풍부한 섬유질 섭취는 포만감을 높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이 운동 종류 및 강도,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수영, 사이클 등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 소모를 통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복부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이는 휴식 시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전신 근력 운동은 특정 부위의 지방 감소보다는 전반적인 체지방 감소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여 해당 부위의 지방 연소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히이트는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지속되는 입학 효과가 높아 체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면 패턴,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식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체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7부터 9시간의 수면을 권장합니다. 6. 식단 1. 단백질 위주의 식단. 단백질은 높은 포만감을 제공하고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체지방 감소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정제 탄수화물 및 설탕 제한.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높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복부 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한 지방 섭취. 불포화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주며 포만감을 높여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충분한 섬유질 섭취.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하며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 부분 체지방 감소 오해와 일반적인 오해. 많은 사람들이 특정 부위의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 부위의 지방이 선택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부분 체지방 감소라고 합니다. 이 과학적 설명. 아쉽게도 부분 체지방 감소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인체는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저장된 지방을 전신에서 균등하게 또는 각 부위의 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특정 순서로 동원하여 연소합니다. 특정 부위의 근육을 운동한다고 해서 그 부위의 지방이 먼저 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복근이 강화되고 탄탄해지지만 그 복근 위에 있는 지방은 다른 부위의 지방과 마찬가지로 전신적인 칼로리 적자를 통해 줄여야 합니다. 복근 운동은 복근의 볼륨을 키울 수는 있어도 그 위에 쌓인 지방을 직접적으로 태우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지방 감소는 인체 전체의 에너지 균형에 의해 결정되며 특정 부위의 지방세포가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명령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하며 근육이나 다른 기관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팔운동에도 허벅지랑 복부가 안 빠지는 이유. 운동할 때 몸은 지방을 부위별로 쓰지 않습니다. 즉, 복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복부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신에서 골고루 빠집니다. 1. 지방 연소 순서는 유전 호르몬 영향. 대부분 팔, 얼굴, 상체 지방이 먼저 빠지고 복부, 엉덩이, 허벅지는 가장 마지막에 빠집니다. 특히 여성은 하체의 지방을 더 잘 저장하고 더 늦게 소모합니다. 9. 왜 마지막까지 남는 지방일까? 복부와 허벅지는 혈류 흐름이 느린 편입니다. 지방을 태우려면 지방세포 안에 지방산이 혈류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혈류가 느리면 지방이 빠져나가기도 어려워요. 또한 지방세포에는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베타 수용체 지방 분해 촉진, 알파 수용체 지방 분해 억제. 복부와 허벅지 지방은 유독 알파 수용체가 많습니다. 즉, 나는 절대 안 빠질 거야 라고 버티는 지방인 셈이죠. 10. 지방 분포는 유전의 법칙. 사람마다 살이 찌는 부위, 빠지는 부위는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얼굴부터 붓고 어떤 사람은 허벅지부터 살이 붙죠. 이건 지방세포의 밀도와 호르몬 수용체의 분포가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독 복부, 엉덩이, 허벅지에 지방이 잘 붙는 유전형이라면 이 부위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게 됩니다. 10. 지방 국소 감량은 과학적으로 불가능. 복부 운동한다고 뱃살이 빠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부 운동을 꾸준히 해도 복근은 단련되지만 뱃살은 그대로입니다. 지방은 전신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공략하는 건 불가능하죠. 지방은 이렇게 빠진다. 전신적으로 체지방률이 낮아지면
유전적으로 고집 센 부위를 마지막으로 태웁니다. 즉, 허벅지와 복부는 정상 체지방률보다 더 낮게 유지해야 빠지기 시작합니다. 의사항 및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